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11월 9일 신문 일면 비교죠. 오늘자 신문은 이제 월요일자 신문인데, 월요일자 신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고 나오는 거니까 사실상 지난주 마지막을 결산하는 성격에 있는 신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미국 선거가 11월 3일 날 있었고, 아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선거 결과가 안 나왔다가 지난주 일요일 날 사실상 주요 경합주들의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선거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자 일면은 거의다가 그 바이든의 당선을 모두 일면 기사로 실었어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향도 마찬가지고 한겨레도 모두 일면 기사가 모두 이제 바이든의 당선을 실었는데 주제도 똑같아요. 그 헤드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 기자가 만드는 제목인데, 보세요. 한겨레는 치유의 시간을 뽑았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존경받는 미국을 뽑았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역시 존경받는 미국을 뽑았고 바이든도 치유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문들이 사실은 바이든의 당선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한 거죠. 하나는 치유, 하나는 존경이죠. 존경받는 미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바이든의 얘기였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신문들도 그 트럼프 시절의 미국을 분열로 봤던 거죠. 분열의 시대로 봤으니까 바이든의 말 중에서 치유라는 것들을 따옴표 따온 거죠. 존경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니까 트럼프 시대를 이른바 아메리칸 퍼스트, 즉 자국 중심주의 시대로 본 거죠. 자국 중심주의 시대. 그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를 분열로 해석했기 때문에 바이든 말 중에 치유라는 걸 딴 거고, 그리고 자국중심주의로 국제 질서가 해체되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 존경받는 이런 거를 이제 탑으로 딴 거죠. 이 시점에서 별도로 우리가 트럼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포스트 트루트라는 개념. 즉 탈진실이라고 하죠. 저는 트럼프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횡행했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실제로 가장 통용시킨 사람이 트럼프이기도 했죠. 그래서 뭐 CNN이라든지 MBC라든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모두 페이크 뉴스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트위터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탈진실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탈진실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는 이런 현상적인 문제보다는 사람들이 거짓, 사실이 아닌 것을 뭐 좀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은 대안적 진실, 즉 얼터너티브 트루트, 대안적 진실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 팩트가 있지만은 그것들은 페이크 뉴스, 어떤 정파적인 뉴스로 믿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들 간에 공유되는 어떤 진실, 이것만을 믿고 싶어 하는, 즉 대안적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집단 내에서 진실로 인용되는 그것들, 진실에 눈 감고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고 싶어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탈진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시대였다고 저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트럼프식 정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세상을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객관적 진실은 모두 페이크 뉴스하고 폄훼하고 자신들은 믿고 싶은 거라고 믿는 거죠. 놀랍게도 미국에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거대한 음모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안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즉
진실에 눈 감고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말을 믿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게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뭡니까? 이른바 SNS라든지 뉴미디어 같은 거죠. 뉴미디어의 필터 버블 현상, 즉 내가 어떤 뉴스를 내가 선호하는 뉴스를 계속 보게 되면은 어떤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기사만 계속 추천돼 가지고 점점 확신이 강해지는,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그죠? 이러면서 거대한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저는 트럼프 시대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분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치 또 하나 특징은, 그래서 저는 역시 분열,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힘으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망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 즉 민주주의는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치는 바로 이런 포스트 트루트를 믿는 어떤 개토화된 어떤 현상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정치를 하는 거죠. 이런 분열의 정치, 혹은 팬덤 정치라고도 하죠. 팬덤 정치를 해서 결국은 여기만 뚫뚫 뭉치는, 그래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했던 시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뭐 이런 제목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는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이걸로 전체 채웠고, 조선일보는 우리가 또 이제 미국 정책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앞으로의 남북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실었어요. 이 기사에서 인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CSIS라는 겁니다. 국제 전략 뭐 이런 건데, 여기 소장의 말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CSIS가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인데 어떤 연구소죠. 싱크탱크인데, 여기가 주로 어떤 곳이냐면은 일본과 미국 군수산업업체에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과 미국 어떤 군수업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객관적이지 않은 곳인데, 이 사람들의 여기에 책임자의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른바 뉴스의 소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조선일보에 실리면 굉장히 미국의 CSIS라는 것이 굉장히 권위 있는 것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기호를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이 CSI의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미국을 중심에 놓고, 동아시아의 경우에 일본과 미국이 중심돼서 미일 동맹 중심의 어떤 동아시아 전략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호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가치 동맹을 맺어서 여기 있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펴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여기서 독특한 위치에 있죠. 한국과 미국은 이른바 동맹관계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동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 CSIS의 관점은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미일 동맹을 구축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속 변수로서 한미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와 인도와 가치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바로 조선일보가 강조하는 동맹의 복원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순탄하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 간에 삐걱대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어떤 동북아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되니까, 그죠?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기가 힘든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북한과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을 보듯이 우리도 북한을 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도 거리를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북한과 중국 측과 미국과 일본 측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 외교,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모호성을 갖고 굉장히 균형을 잡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가장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가장 우선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북한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른바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런 것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 즉 상대적인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이 굉장히 불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해 보면은 바이든은 이런 전통적인 이 전략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그것의 종속 변수로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면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적절한 어떤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과 북한을 고립시키는 이 전통적인 어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대북 정책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바마 시절에 경험했지만은 오바마 시절은 사실은 남북 관계 측면 혹은 북미 관계 측면에서 사실은 오바마 시절 8년은 아무것도 안 한 해거든요. 이른바 오바마 시절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의 동북아 전략은 사실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을 그냥 개무시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이든이 사실은 그 시절의 부통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바마 시절 같은 전략적 인내, 사실상 말이 전략적 인내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일절 대꾸를 안 하는 그런 시절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미 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혹은 남북 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같은 기존의 어떤 주류적인 어떤 외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어떤 면에서 변동수가 더 많았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시절에 김정은과 3번이나 만나는 등 변동수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바이든 시절의 어떤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다시 어떻게 정립할 건가 이런 게 한국 외교의 큰 과제인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CSIS라는 이런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어떤 싱크탱크의 입장을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냐 소개하면서 이른바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진보 신문들은 이제 바이든의 어떤 기사와 함께 동일하게 이제 문 대통령의 축전을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같이 나가자. 한미동맹에 대한 이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겨레 같은 경우는 전 통일부 장관의 기고문을 실어서 바이든 시절의 한미 관계 혹은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어떤 전망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겨레와 조선일보를 보면은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사이에서 바이든 시대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혹은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기사 하나를 보면은 조선일보는 이제 북의 철책선 근처에서 군의 지휘통신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가 조금 허술하다 이런 어떤 비판 기사를 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이제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단 말이죠. 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는데 추미애 장관 법무부가
여기 법무부니까 이제 감찰을 할 수 있죠. 법무부가 살짝 규정을 바꿔가지고 원래 이제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면은 어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규정을 바꿔서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와 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기사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기사 전체는 바이든 시대의 어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 기사로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비판해야 될 점은 아까 이거 조선일보의 CSIS 굉장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싱크탱크 연구소의 목소리인 것처럼 했지만은 이 기관 자체, 이 싱크탱크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그리고 일본 중심의, 즉 미일 동맹 중심의 동북아 정책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 독자를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바이든 시절의 한미 관계는 다시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 트럼프 시절처럼 어떤 급격한 변동수는 없고 전통적인 혹은 어쩌면 더 불안한 것은 오바마 시절에 어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던 북미 관계가 얼어붙는 시절로 회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절을 포스트 트루트 시절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시절로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소회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자 1년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